위식도 역류질환은 어떤 병이고 대부분 약을 처방한다는데 오래 복용해야 하나요? 네, 내시경을 해봤을 때 하부 식도에 위산 역류에 의해서 강한 위산이 식도에 상처를 내는 이런 상처가 발견되는 것을 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 또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4주 내지 8주 정도 위산 분비 억제제를 투약하게 되면 90% 이상에서 식도의 미란이 치유됩니다. 하지만 미란이 치유되고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도 투약을 중단하게 되면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반면에 위산 역류에 의한 증상은 있지만 내시경을 해봤을 때 식도에 상처가 없는 이런 경우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식도에 상처가 없음에도 증상을 느끼는 것은 식도의 감각이 예민한 것에 기인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위산분비 억제제 투약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비율이 조금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산분비 억제제를 4주 내지 8주 정도 초기 치료했을 때 60 내지 70% 환자분들이 증상이 호전되지만 투약을 중단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약 8, 90%에서 증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유지 치료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산분비 억제제는 약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교정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로서 산분비 억제제라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약제가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이미 30년 이상 사용해 온 굉장히 매우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식도 역류 질환 자체가 위산 분비 억제능을 억제하는 약제를 사용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재발을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약을 대부분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장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설사라든지 장염,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있고, 그 흡수 장애로 인해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흡수가 저하되면서 드물게 골절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슬 장염과 같은 감염 혹은 폐렴 등의 그런 발생 보고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종양성 질환이나 치매 등과도 연관성이 드물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연구 보고들은 대부분 관찰 연구로서 그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한 이런 연구 자체가 대부분 외국의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양성자 펌프 억제제의 사용에 따른 장기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떤 환자는 증세가 없어도 약을 계속 복용하고 또 어떤 환자는 증세가 나타날 때만 복용한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지속적으로 매일 복용하는 방법은 환자들이 역류가 매일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역류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적당한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역류를 매일같이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식도 점막에 손상을 유발해서 발해식도라는 전암병변이 만들어지고, 그게 오래되면은 이제 식도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역류의 양이 많거나 아니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자들한테는 필요시 복용법이 더 맞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환자가 필요할 때만 약을 복용하는 필요시 복용법을 사용을 하면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또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가 있고, 이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병을 제대로 치료하면서 환자의 부담과 부작용을 줄이는 전략을 찾는 것이군요. 그래서 본 연구는 3세부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세부 과제는 25개의 대학기관이 참여하는
임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4주간을 평상시에 우리가 처방을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역류 관련돼 있는 위산 분비 억제제를 투여를 하게 되고요. 4주간 투여받은 후에 증상이 호전된 군에 대해서 유지요법으로 계속해서 약물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매일 복용하게 하는 군이고, 또 하나는 증상이 있을 때마다 필요시에 복용하게 하는 군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8주 간격으로 환자가 왔을 때 권장하는 방법대로 환자가 유지요법을 하였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요법을 해왔는지, 그리고 권장해준 방법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지속적 복용법하고 필요시 복용법 간에 환자의 만족도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연구는 1년 이상 장기간 이렇게 유지요법을 해온 환자들을 모아서 단편적으로 단면적인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자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유지요법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그 유지요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연구이고요. 3세부 과제는 지금까지의 그런 문헌 보고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메타 분석들을 통해서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그 부작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문헌 보고들의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1세부 연구과제가 완성이 되면 제1세부 연구과제의 그 두 가지 지속적 복용법과 필요시 복용법 간의 그 비용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지 않고도 환자가 유효한 결과를 얻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필요시 복용법이 우리나라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의 유지요법에 만약 적합하다면은 그만큼 약물의 오남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간의 그 위식도 역류에 대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환자들의 그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약물의 그 사회 경제적인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 그 치료받으러 가야 되는 그 진료에 관한 비용 부분도 많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군요. 네, 이번 환자 중심 근거 창출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방법보다는 우리나라 환자에게는 간헐적으로 필요시에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만약에 나온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비용 효과적으로도 더 우수한 그런 유지요법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실제로 시행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환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